중학생들이 되면 명품, 돈 이런 거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자녀교육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영어 교육 관련된 책들과 자녀교육서를 꾸준히 이제 읽어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수백 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좋았던 책들, 많이 배운 책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한 것만 꼽자면 어떤 거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갖고 왔어요. 바로 이 부자 아이로 키우는 엄마들의 비밀 수업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요. 진짜 저도 아이들에게 몇 시간만 만나는 거잖아요. 몇 시간만 만나서 거의 영어로 이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정도인데도 제가 하는 뭐 표정, 말투, 뭐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배워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더 그러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로 팔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연히 도서관에서 봤고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사서 여러 번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개발도 돼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한 권에 진짜 응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 번 읽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하나의 책에 하나의 메시지 정도를 담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저도 한 부분 봤다가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부분 봤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은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해서 가끔씩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 처음에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얻어맞은 듯 했어요. 부모가 똑똑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수단이 된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수단이 되고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이 된다. 옆집 아이 준서가 월 2천만 원을 벌 때 내 아이는 200만 원을 번다. 가정이라지만 이렇듯 세상은 공평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아, 이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만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제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행동하며 이상적인 말에 속지 않고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민한 부모들, 기민한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본과 정보라는 외부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어서라도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게 된 거기도 해요. 이제 평범한 부모일수록 부자 부모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 스스로 가난한 사고를 갖고 있다면 아이도 그 사고방식을 갖게 될 확률은 아주 커집니다. 예, 이건 제 얘기기도 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좀 정말 가난한 사고를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 사실은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가난하다, 부자 이러면 조금 거부감이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자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뭐 경험의 부자, 컨텐츠 부자, 통찰력, 뭐 철학, 인맥, 창의성, 자존감, 재테크, 꿈, 창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아이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우리의 이 냉정한 사회 현실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아이에게 말해줘야 되고 어떤 행동을 갖고 우리 아이에게 대물림을 해줘야 되는가 어떠한 사고와 행동을 물려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같이 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좀 알고 아이에게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저도 이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적이 있어요.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10대 여학생들,
미용, 패션에 관심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제가 중학생들 많이 보는데, 단순히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만족하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쵸? 뭐 근로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꿈과 시야를 더 넓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변화를 주면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고, 화장품은 특히 화학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색상, 기능,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화장품을 만들어 보면서 화학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관심 있는 브랜드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화장품의 용기, 광고, 마케팅, 그리고 화장품 유통, 그리고 심지어 뭐 회계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와 경영 교육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레벨이긴 합니다. 성장한 학생, 이렇게 성장한 학생은 화학과, 경영학과, 무역학 등 진로가 넓어지고 목표도 높아지고 사고 역시 넓어지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경영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조별 수업을 하는데 저도 되게 이렇게 막힌 사람이어서 그 과제를 할 때 회사 탐방을 하라고 하니까 회사를 어떻게 탐방하지? 그랬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우리 그 테이블에 과자가 있었어요. 딱 보더니 이거 롯데제과에서 만든 거네? 그럼 우리 롯데제과 가볼까? 그러더니 막 전화를 하더니 약속을 잡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되게 쉽게 약속을 잡고 가서 탐방을 하는데 그 담당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중에 과자까지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다고 홍보를 해주고 뭐 인터뷰 촬영을 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과제를 수행한 건데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회사를 탐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얘긴 한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회사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도 좀 다른 예인데, 저도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뭐 분야에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뭐 대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부터 중학생들이 되면 명품, 돈 이런 거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제 보면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막 명품을 입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으면 누가 저 옷을 입었는데 저게 얼마짜리더라, 저 친구는 진짜 돈이 많은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를 들었는데,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관심 가질 수 있죠, 누구나.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소비자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생산자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루이비통, 샤넬, 뭐 프라다 이런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디자인의 가방이 예쁘고 어떤 신상이 나왔고 이런 거는 사실 소비자적인 관점인 거고, 생산자적으로 이게 유럽 국가들의 그 회사들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명품들이 탄생할까? 왜 이렇게 100년이 넘은 장수하는 회사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을까? 그들의 비결은 뭘까? 이런 것들. 우리 아이에게 뭐 당장 알려주지 못하더라도 제가 먼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도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소비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생산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아이에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럽의 명품 정신이라든지 뭐 장인 정신, 직업 교육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것도 조금 여담인데, 제가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있으면서 이제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의외로 유럽 사람들은 명품을 잘 소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학생이라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사실 명품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었는데도 명품을 소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
본인이 앞으로 어떤 회사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아버지가 그 구두 장인이셨어요. 구두. 학교에 실제로 와서 본인이 구두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구두 장인이 됐는지. 그리고 제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프랑스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처음에 자동차 수리공이셨어요. 자동차 수리공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회사의 대표가 되셨어요. 자동차 회사 대표가.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이뤄왔는지를 또 설명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보면서 우리 그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회사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제품을 런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경영학교긴 했어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좀 좁은 시야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제가 막 회사를 설립하는 막 그런 정도로 알려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소비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생산자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공부라도 좀 하고 제가 경험이 없으면 간접 경험이라도 좀 하고 아이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